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실린더를 가지고 십각형짜리를 만들었었죠. 자, 이제 머그컵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머그컵의 이제 손잡이 부분을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했을 때 가장 학생 여러분들이 힘들게 따라오는 게 바로 이 머그컵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보면 되게 단순한데 되게 이제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다행히 이것만큼은 온라인 수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일단 먼저 머그컵 형태를 아까 잠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서 수업 자료에 바탕화면 자리, 자, 이렇게 생긴 형태라고 그랬죠. 약간 곡선이 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께입니다. 두께를 어떻게 잘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요. 아까 썼던 지난 시간에 썼던 테이퍼란 명령을 다시 활용할 겁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모디파이에서 모디파이 리스트를 엽니다. 그 전에 이게 수평이나 수직 방향으로 손잡이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각형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얘가 십각형이었습니다. 요거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손잡이를 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테이퍼라는 명령을 전 시간에 사용했었죠. 자, 이번에도 테이퍼라는 명령으로 자, 머그컵의 기본을 만듭니다. 자, 일단 위가 좀 넓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컵 값으로 약간 너무 두툼해졌네요. 그래서 높이를 좀 더 올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손잡이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헤이트 세그멘트를 조금 높여볼까요? 이 정도로. 자, 됐습니다. 테이퍼. 됐죠, 이제 형태가. 자, 어마운트 값을 조금 해서 위를 넓혀줬습니다. 그 다음에 커브 값을 플러스 값을 줘가지고 좀 이렇게 됐고, 좀 더 폼나는 잔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도 되죠. 이런 잔. 저는 이렇게 일반적인 머그컵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컨버트 투 폴리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테이퍼를 적용했던 이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폴리곤이 생기면서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셀렉션 메뉴가 생겼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것은 오늘 보더라는 이 기능입니다. 자, 보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보더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보더가 선택이 안 돼요. 선택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뚫린 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더는 뚫린 면과 닫힌 면 사이의 경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윗면을 띄워줍니다. 딜레이트 해버리면은 이렇게 뻥 뚫리게 되죠. 물론 머그컵의 형태는 됐지만 얘는 두께가 없어요. 두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두께를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 뚫린 면과 닫힌 면 경계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스케일을 사용해서 작업을 할 건데 스케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로 이 면들을 다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뭐 이렇게 타원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 이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근데 머그컵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이 부분.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왜 동그랗게 되어 있냐면은 입술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날카로우면은 다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래집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Shift 키를 누르고 조금만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그럼 요만큼만 면이 생겼죠. 여기서 이만큼 면이 생겼습니다. 자, 이 면은 스케일을 가지고 자, 반드시 이 맨 가운데 삼각형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찌그러집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요만큼 줄여주세요. 너무 많이 줄였나요? 이 정도. 그리고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다시 얘를 조금 이번엔 밑으로 좀 이렇게 내리세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두께가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이 부분이 되게 날카롭기 때문에 이 부분도 스케일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줄여줍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히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 부분은 산처럼 이렇게 됐죠. 자, 이 부분이 산처럼 만들었는데 딱딱하잖아요. 근데 교수님 이것도 입술 베겠는데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메쉬스무스를 줄 거란 말이에요. 자, 메쉬스무스를 주게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돼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상관없이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자, 메쉬스무스는 다시 쓰레기통을 해서 없애버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은 자, 레프트 뷰나 프론트 뷰에서 이 두께를 만들어 줘야 돼요. 두께 쭉 안으로 가서 바닥면까지 가겠죠. 바닥면까지. 자, 그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일정하게 벽 두께를 따라가야 되죠. 자, 그래서 Shift 키로 이만큼 내려봅니다. 여기서는 어때요? 조금만 넓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삼각형을 해서 이렇게 조금 넓혀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요만한 두께가 생겼죠. 자, 요걸 이제 바닥까지 가는 겁니다. 다시 보도 선택하고요. 조금 더 내립니다. 끝까지 내려버리면 직선이 되기 때문에 안 되죠. 이만큼 내렸어요. 이번에는 어때요? 조금 줄여야 되겠죠. 아까는 늘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축소돼야 됩니다. 이렇게. 외벽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이렇게. 더 줄여야 되겠죠. 자, 역시 가운데 삼각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외벽과의 간격을 비슷하게 만들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이제 심하게 사이즈가 줄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바닥을 갑니다. 여기가 이제 바닥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께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퍼스펙티브로 확인하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 처음에 폴리곤을 빵꾸를 냈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 있죠. 자, 이거는 자, 보도 선택한 상태에서 자, 보도가 선택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보도 선택이 됐죠. 여기서 에디트 보도에서 캡 메뉴를 사용하면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자, 막혔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굽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바닥에 닿으니까 미끌미끌해지니까 여기 굽이 있습니다. 자, 굽도 위에서 만들었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밑판을 띄워줍니다. 저 밑판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죠. 자, 얘도 역시 보도로. 자, 근데 여기는 좀 생각해 볼게. 굽이니까 조금 내려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조금 안쪽으로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퍼스펙티브로 확인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굽도 두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위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굽이 이렇게 생겼죠. 자, 이것도 역시 이제 막아야 되니까 캡이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레이드로 만든 것 같은 그런 형태가 이제 완성이 됐죠. 자, 확인하기 위해서 메쉬 스무스를 한번 적용해 봅니다. 자, 이터레이션 값은 2까지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주면 이렇게 괜찮은 머그잔이 나왔습니다. 굽도 확실하게 잘 나왔죠. 자, 렌더링을 해보면은 이렇게 깨끗한 면이 됐습니다. 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가장 중요한 손잡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손잡이를 잡으러 갑니다. 자, 메쉬 스무스를 이제 없애버리고요. 자, 여기가 이제 앞면입니다. 앞면이 Y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앞면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자, 볼까요? 여기가 앞면인데 제가 쭉 돌리다 보니까 앞면이 어딘지 잊어버렸어요.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손잡이가 나와야 돼요. 손잡이가 그러면은 자, 레프트 뷰에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요 면이 선택됐으니까 요렇게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얘하고 요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개를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빵꾸를 내요. 자, 이해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손잡이가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자, 연결되는 부분은 미리 이렇게 구멍을 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잡이로 쓰기엔 면이 너무 두껍죠. 자, 그래서 보도로 여기죠. 여기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Shift 키를 누르고 새로운 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손잡이의 두께만큼.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밖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이만큼 정도만. 자, 아래도 같은 작업을 합니다. 어딜까요? 보도로 보면 여기겠죠. 자, 여기서 Shift 키를 누르고 조금만, 조금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께가 생성될 정도로 하고, 자, 여기서는 Shift 키 누르면 안 돼요. 그냥 조금, Shift 키 누르고 조금 빼줍니다. 이렇게. Shift 키 누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조금만 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 부분이 이렇게 붙은 것처럼 될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작업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레프트 뷰를 보셔야 돼요. 레프트 뷰에서 뽑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보도 선택합니다. 위에 보도. 자, 얘를 자, 이렇게 뽑아요. 손잡이의 형태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가는 방향으로 이게 이렇게 꺾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시켜 줍니다. 로테이트로.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또 회전시켜 주고. 자,
여기서 한 번 더. 속도 로테이트. 자, 한 번 더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마주보는 면이니까 이렇게 로테이트 시켜서 자,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요 머그컵에 손잡이 모양을 좀 다듬어요. 비슷하게 됐나요? 좀 더 뭐 장식적으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자, 이제 문제는 여기 두 부분이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 보더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자, 보더를 선택해서 브릿지라는 명령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브릿지 여기. 자,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브릿지 선택하고 클릭한 다음에 손을 띄면 이렇게 점선이 따라다닙니다. 이 점선을 가지고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모양을 좀 심하게 찌그러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좀 이렇게요.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자, 셀렉션 메뉴를 해제하고요. 자, 여기다가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이렇게 메쉬 스무스를 한번 줘봅니다. 이터레이션 2. 색상을 조금 이제 머그컵답게 아이보리색으로. 자, 어떤가요? 굉장히 거친 실린더를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되게 부드럽고 그럴싸한 머그컵이 완성됐죠. 자, 렌더링을 해봐도 역시 깔끔합니다. 손잡이도 되게 자연스럽게 됐고요. 이렇게. 자, 안에도 역시 깔끔하고 밑도 역시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이제 많아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메쉬 스무스를 줘야 될까 아니면은 메쉬 스무스를 주면 안 될까 하는 물체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게임에서 사용되는 오브젝트들은 메쉬 스무스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인테리어 소품이라든가 이미지를 만들거나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메쉬 스무스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용량이 커지면서 질이 좋아지죠. 퀄리티가 굉장히 렌더링 퀄리티가 좋아지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실시간으로 불러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에서는 로폴인 상태, 그냥 아까 같은 상태로 두고요. 메쉬 스무스를 주지 않은 상태,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 때는 메쉬 스무스를 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만약에 제품 디자인을 하게 될 경우에 제품을 실제 있는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출시될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럴 때는 메쉬 스무스를 반드시 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실제로 박스를 하나 놓고 이제 볼까요? 자, 여기다가
간단한 예로 자 박스를 하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겠습니다. 주사위 같은 이제 육면체 육면체를 만드는데요. 자, 이 육면체는 굉장히 면이 날카롭죠. 자, 이 부분만 이제 확대해서 하면은. 근데 실제로 공장에서 생산되어지는 제품에서 이렇게 날카로운 면을 갖는 물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박스를 실제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처럼 모델링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메쉬스무스를 써야 돼요. 그래서 게임 그래픽이 아니라 제품 디자인으로서의 모델링을 할 때 인테리어 쪽에서 실제로 가까이 보는 제품들은 메쉬스무스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럼 이 박스를 메쉬스무스를 주면은 상태가 되게 이상해집니다. 자 여기서 모디파이에서요. 자 메쉬스무스를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거의 이제 아주 날카로운 직선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이 원리는요. 메쉬스무스를 주게 되면은 자, 여기 지금 엣지가 생겼죠? 여기도 엣지가 있죠? 요 엣지와 엣지 사이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엣지가 간격이 멀면 멀수록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엣지가 서로 가까이 몰려 있으면 어떨까요? 그건 굉장히 또 날카로워지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가 다 필요하겠네요. 자, 지금 메쉬스무스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로 컨버트 투 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셀렉션 메뉴가 생겼죠. 자, 여기서 일단 프론트 뷰에서요. 여기 있는 이 버텍스들을 가급적이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얘도 이렇게, 자, 얘도 이렇게, 자, 얘도 이렇게. 자, 그럼 이쪽 면은 다 몰렸는데 이쪽 면이 아직 남아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이쪽 면을 이렇게, 이쪽 면을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와는 달리 엣지와 엣지 사이가 굉장히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면은 자, 셀렉션 메뉴를 해제하고요. 자,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메쉬스무스를 걸어봅니다. 어떤가요? 아까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지고 조금 더 부드럽죠. 자, 선택됐어. 그래서 리터레이션 2를 주면은 더 부드러워지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쉬스무스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엣지 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은 이제 이거를 모델링 하는데 메쉬스무스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이 앞서죠. 근데 일단은 메쉬스무스를 주지 않더라도 모양을 제대로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메쉬스무스를 줄 것 같으면은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는 엣지를 가급적이면 가까이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모델링을 한 다음에 메쉬스무스를 줄 경우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 것을 잠시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한 이미지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머그컵은 이렇게 만듭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따라 했을 때 모든 크기와 모양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40명이 작업을 했다 그러면은 40명이 만든 머그컵 사이즈는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원하는 사이즈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갖고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런 놈들이죠. 나는 딱 이 모양이 필요해. 근데 여러분들이 허공에 대고 이렇게 만들 수는 없죠. 자, 아니면 나는 이 모양, 자, 이 모양, 이 모양. 자, 여러분이 이제 야, 이거는 우리 레이드 배웠으니까 나 만들 수 있어. 하지만 똑같이 이 사이즈를 만들지 못할 겁니다. 그죠? 당연히 이것도 그렇고요. 자, 이것도 그렇고. 자, 여기 이제 가장 이뻐 보이는 잔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누군가 원하는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모양의 잔을 만들고 싶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 그림을 스케치 삼아 밑에 깔아놓고 도면 삼아서 이 위에서 라인을 그리면 훨씬 정확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밑에 바탕을 깔고 스케치 삼아서 하는 작업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도 기껏 만들었으니까 자, 이제 이름을 바꿔볼까요? 자, 실린더가 아니라 얘는 머그컵, 머그잔이라고 그러나요? 머그컵. 자, 저장을 하고 파일, 세이브, 바탕화면, 수업 자료에 머그컵. 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세이브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그 테이블에다 다 불러오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리셋. 자, 이제 바탕에 스케치를 까는 법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플랜을 만들어서 거기다 매핑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 안 쓰는 명령어들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먼저 죄송합니다. 자, 플랜에다가 그림을 가져야 되겠죠. 자, 플랜은 단순하게 이제 보여지는 스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그멘트가 필요 없습니다. 세그멘트 다 지워주시고요. 자, 여기 와이어프레임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죠? 왜냐면 그림이 불러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매터리얼 에디터에서 우리가 그려야 될 잔을 하나 갖고 옵니다. 자, 이 잔이 제일 이뻐요. 얘를 갖고 올게요. 자, 오픈하는데 오픈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 이 맥스에서 지금 쓰는 우리 그 크기 단위 있죠. 1, 2, 3, 4 이렇게 돼 있는 게 절대적인 뭐 1cm다, 2cm다가 아니라 비율로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로 그림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형태가 왜곡돼 버리죠. 그래서 이 그림의 사이즈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 사이즈는 요 밑에 정보가 있나요? 500 곱하기 500 사이즈입니다. 이 그림 사이즈가. 다행히 정사각형이라 우리가 외우기 쉽죠. 자, 그러면 정사각형만 되니까 왜 50 곱하기 50, 500 곱하기 500인데 500 곱하기 500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거는 절대 수치가 아니라 상대 수치이기 때문에 비율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와
가로 세로의 수치가 같으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얘를 오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선택을 해서 적용을 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죠. 이렇게 여기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해야 될 곳은 여기에요. 자, 그래서 여기 와이어프레임이 아니고 자, 디폴트 쉐이딩이 돼야 되죠.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가로 세로를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야 되죠. 자, 그래서 모디파이에 가서요. 100으로 할까요? 뭐 50, 50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탕이 깔렸죠. 이 바탕을 따라 라인만 그리면 되는데 이 또 문제가 있어요. 자꾸 그리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흔들흔들합니다. 자꾸 선택이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기로 할게요.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4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